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한의학의 아주 대표 약재이자 우리가 음식으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인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오랜만에 이 약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에게는 이제 약재이기도 하면서 식용, 그러니까 음식으로도 사용되는 대표 약재가 바로 인삼이죠. 인삼은 약성가에서 보면 대보원기, 원기를 크게 보해주는 대표적인 기를 보하는 보기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혈, 혈액을 보호하는 데는 뭐 당귀, 천궁, 숙지황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탕의 처방 구성이 되는 약재들이고, 인삼, 황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 사군자탕의 구성 약재들이 보통 기를 보호해주는 대표 약재죠. 이제 인삼이 혼자 작용할 때는 대보 원기하되, 이제 황기가 같이 처방해서 구성되면은 이제 보비기, 소화기 전체를 보호해주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인삼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처방해서 군신좌사, 그러니까 임금님과 뭐 신하들, 병사들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인삼 단독으로 해서 뭐 모든 질환을 치료해야겠다 이런 욕심보다는 우리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삼에는 이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죠.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약재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이 사람 인자가, 인삼을 잘 보시면 사람의 모양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죠. 이게 머리 부분이 있고 어깨처럼 이렇게 몸통을 이루다가 두 개 이상의 다리가 이렇게 뭐 꼬여 있는 모양도 있고, 너무 모양이 좋고 예쁜 인삼은 이게 잘라 먹거나 말리지 않고 술에 보관해서 인삼주 로 만들기도 하고 관상용으로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을 만큼 모양도 멋지게 생겼죠. 우리나라 인삼이 고려 인삼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인삼을 굉장히 좋은 인삼으로 이렇게 여겨왔고요. 지금도 해외에 각광을 받고 있죠. 고려 인삼 하면은 중국이나 일본에도 많이 수출되고 많은 외국인들이 또 선호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인삼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 효능이 좋았던지 신초, 귀신 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귀신 신자로서 신초, 아주 영험한 어떤 효능이 있다 해서 이 신자를 붙인 거겠죠. 뭐 신기하다 할 때도 이제 신초 해서 신기한 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감히 뭐 이 이름을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조남, 성함, 함자 이렇게 할 때 쓰는 함자를 써서 인함이라고도 불렀다고도 합니다. 그늘진대를 좋아하고 뭐 해를 등진다 해서 뭐 귀개라는 이런 별명도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여러 번 우리 입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삼의 어떤 한의학적 효능은 대표적으로 기를 보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대 이제 양리학적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의 효능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요즘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인삼이 우리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독감, 감기라든지 신종플루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인삼을 이용해서 우리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면역력과 유사한 기능을 위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방위하는 기, 그래서 위기라고 했는데요. 이 인삼 보기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위기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해서 외부의 나쁜 기운, 사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이 인삼의 가장 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현대의학의 어떤 면역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삼의 효능 그 다음은요, 바로 피로 회복입니다. 한의학에서 보기, 기운을 북돋는다 이런 말이죠. 피로를 바로 해소할 수 있고 원기를
북돋기 때문에 대보원기, 우리 몸의 기의 근원을 보호하기 때문에 피로를 회복하는 자양강장 효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인삼이 들어간 드링크 제품을 광고를 할 때 피로 회복을 가장 큰 문구로 내세웠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삼이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기운을 북돋는 기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삼의 효능 그 다음은요, 바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삼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이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혈관을 확장하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역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삼의 효능 그 다음은요,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인삼에 함유되어 있는 진세노사이드와 프레보텔라 오리스라는 세균이 같이 만나서 생성되는 물질이 항암 작용을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농촌진흥청에서 강화 군민 4,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인삼을 매일 복용하는 군에서는 인삼을 매일 복용하지 않는 군보다 현저히 낮은 그 암 발생률을 보였는데요. 인삼을 먹지 않는 군에서 1000명당 9.7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다면 인삼을 꾸준히 먹는 군에서는 4.6명,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인삼은 항암에 효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삼의 효능 그 다음은요,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삼은 파골세포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노화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한 쥐들에게 인삼 성분을 투여했더니 골다공증이 현저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인삼은 우리의 뼈 건강,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삼의 기능 그 다음은요,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인삼은 진짜 정말 효능이 다양한 식품이자 약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삼은 치매 발생 원인 물질을 줄여주고요, 기억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경도에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 90명을 선발해서 실험한 결과 3g의 인삼을 매일 복용한 후에 시각 기억력이 향상하고 기억력 역시 함께 향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인삼은 우리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효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삼의 효능 그 다음은요, 바로 피부 건강입니다. 인삼은 멜라닌 색소 침착을 낮춰주기 때문에 기미라든지 잔주름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조선의 궁녀들이 인삼 우린물로 목욕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좀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삼이 워낙 귀한 약재였기 때문에 설마 그랬을까요? 하지만 옛날에 클레오파트라가 우유로 목욕을 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인삼이 우리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설화로 한번 재미로 흥미롭게 한번 들어볼 만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인삼의 다음 효능은요, 바로 당뇨 예방입니다. 인삼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주고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에 도움을 주어서 제2형 당뇨에 효과가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삼의 효능 그 다음은요, 바로 불임에 대한 효능입니다. 일본의 이제 나루히토 일왕이 불임 시술을 받으면서 부부가 함께 인삼을 이렇게 복용했는데요. 특히 남성의 정자 활동성이 좋아졌다고 하죠. 따라서 이 불임에도 인삼이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요, 인삼은 우리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삼에 있는 약 120여 종의 이제 진세노사이드를 우리가 통틀어서 사포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포닌이라는 게 어떤 물질이 들어가니까 물이 떨어졌을 때 거품이 자꾸 생긴다, 그래서 비누, 솝에서 나온 사포닌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요. 이게 도라지 더덕에도 사포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죠. 근데 이런 사포닌 성분이 우리 기관지 천식이나
기침 가할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인삼도 호흡기 질환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인삼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인삼 주의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열이 많은 분들, 이걸 사상체질로 하면 소음인을 제외한 분들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한의원에서 내 체질에 인삼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인삼이 맞는 분들은 인삼으로 드시면 되고, 혹여 이제 내가 인삼이 좀 덜 맞는 체질이다 싶으면 홍삼을 드시면 조금 그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결국 홍삼도 인삼이기 때문에 나와 절대 맞지 않으면 안 드시고 다른 음식을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으니까요.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본인이 인삼이 체질에 맞는지 물어보시고 진단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열이 많은 분들 혹여 코피가 난다든지 상열감, 위로 열이 뜬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열이 많은 체질이다 하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고요. 어쩌다 삼계탕 한번 이렇게 드시는 것 정도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매일 뭐 수삼을 갈아 가지고 꿀이랑 우유랑 막 믹서해서 이렇게 드시면 체질이 안 맞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점 유의하시고요. 또 수술을 앞두거나 수술을 한 직후에는 인삼 복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하고 혈액을 항응고하는 어떤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마친 분들은 혈액 응고가 돼서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인삼 섭취를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임산부들도 같은 이유로 인삼 섭취를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인삼 하나만으로 모든 질환이나 증상을 다 좋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아무리 뛰어난 축구선수 메시라든지 호나우두 한 명이 11명의, 아무리 약한 팀이라도 11명의 축구선수들이 팀을 이룰 때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삼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약재들이 조화를 이루고 군신자사 자기 역할을 하는 처방약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이런 효능이 있으니 그런 효능을 기대하고 드시되 이것이 만병통치약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인삼의 효능, 그리고 부작용, 그리고 뭐 주의할 점, 또 인삼에 대한 뭐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또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